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모아모아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입냄새 문제예요.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날까?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벗을 때 내 입에서 이런 냄새가 놀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입냄새는 단순히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가 왜 더 심해지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침이 줄어드는 거예요. 20대와 비교하면 60대는 침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침은 우리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약물의 영향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같은 것들이 입을 더 마르게 만들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더 심해져요. 세 번째는 잇몸 질환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치주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심한 냄새를 만들어요. 네 번째는 혀 관리 부족이에요. 혀에 하얀 태가 끼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세균 덩어리인데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정말 심해요. 그리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서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인 구강 건조증부터 해결해 볼게요. 우선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입이 마르다고 느끼실 때마다 물 한 모금씩 드세요. 침샘 마사지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귀 앞쪽 볼을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하루에 3-4번 정도 하시면 침 분비가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껌을 하루에 3-4번 정도 씹으시면 침 분비도 늘고 세균도 억제돼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고 특히 잠들 때 입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가습기를 틀어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그리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니까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카페인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잇몸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고약해요. 썩은 달걀 냄새나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죠.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다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봐야 해요. 이럴 때는 무엇보다 치과 치료가 우선이에요. 스케일링부터 받으시고 심하면 잇몸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집에서는 올바른 양치법이 중요해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대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닦으시면 잇몸이 더 다칠 수 있어요. 시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도 필수예요.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사이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거든요. 처음엔 귀찮으시겠지만 습관이 되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항균 효과가 있는 가글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은 오히려 입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2-3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30초 정도 입안에서 헹구신 후 뱉어내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혀 청소예요. 입냄새의 60에서 70%가 혀에서 나온다고 해요. 거울로 혀를 보시면 하얀 털 같은 게 끼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뭉친 설태예요. 여기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나는 가스가 나와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약국에서 파는 플라스틱 혀 클리너를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긁어내듯이 청소하세요. 처음엔 웩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시면 괜찮아져요. 혀 클리너가 없으시면 칫솔로도 할 수 있어요. 칫솔모를 혀에 대고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듯이 닦아주세요. 너무 깊숙이 넣으시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세요. 하루에 2번 양치 후에 혀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혀 청소가 가장 중요해요. 밤새 쌓인 세균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베이킹소다를 조금 풀어서 혀를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베이킹소다가 냄새를 중화시켜주거든요. 때로는 입냄새가 몸속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달콤한 과일 냄새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이건 케톤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런 냄새가 나면 당뇨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간 질환이 있으면 달걀 썩은 냄새가 날 수 있고
위장 질환이 있으면 시큼한 냄새나 음식물이 썩은 듯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호흡기 질환, 특히 부비동염이나 편도염이 있어도 입냄새가 심해져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쉬게 되면 입이 마르고 냄새가 더 심해지거든요. 역류성 식도염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위산이 올라와서 입안에 신맛이나 쓴맛이 나면서 냄새도 함께 나요. 만약 평소와 다른 특이한 냄새가 계속 난다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틀니는 매일 밤에 빼서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일반 치약으로 닦으시면 표면에 상처가 나서 세균이 더 잘 달라붙어요. 틀니 전용 브러쉬로 구석구석 닦으시고 세정제에 담가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틀니를 끼시는 동안에도 입안 청소는 꼭 하셔야 해요. 남은 치아나 잇몸, 혀를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주시고 틀니, 부착 부위도 깨끗이 마사지해주세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주변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일반 치아보다 염증이 생기기 쉽거든요. 시간 칫솔이나 워터픽을 사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이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가서 전문적인 청소를 받으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으세요. 올바른 가글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가글은 크게 두 종류예요. 불소가 들어있어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것과 항균 효과가 있어서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본인 상태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양치 후에 가글 15-20ml 정도를 입에 넣고 30초간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때 가글이 치아 사이사이와 잇몸 사이까지 잘 닿도록 꾸르르 소리를 내면서 헹궈주시면 돼요. 하지만 가글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가글은 양치의 보조수단이지 대체제가 아니거든요. 양치를 제대로 하신 후에 가글을 사용하셔야 효과적이에요.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루 2-3번 정도가 적당하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입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천연 가글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 물도 효과적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헹궈주시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입안을 헹구는 거예요. 밤새 쌓인 세균들을 씻어내는 거거든요. 물 한 모금으로 입을 헹군 후 양치를 하세요.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기다린 후 양치를 하세요. 바로 하시면 치아 에나멜이 약해져 있을 때라 손상될 수 있어요. 당장 양치가 어려우시면 물로라도 헹궈주세요. 녹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입냄새 억제에 도움이 돼요.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파슬리나 민트 같은 허브를 씹어보세요. 천연 구강 청정제 역할을 해줘요. 식사 후에 파슬리 몇 잎을 씹으시면 마늘이나 양파 냄새도 없어져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번식을 촉진시켜요. 이 기회에 끊어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침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구강 건강을 악화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집에서 아무리 관리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날 때, 특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도 지체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세요. 심한 치주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평소와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날 때, 예를 들어 달콤한 냄새나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난다면 전신 질환을 의심해봐야 해요. 입안이 너무 아프거나 염증이 심할 때, 그리고 삼키기 힘들거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계속될 때도 병원에 가보세요. 틀니나 임플란트 주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때도 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입냄새 해결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구강 건조증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양치법과 혀 청소,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핵심이에요. 입냄새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개선되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입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치과나 병원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무엇보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요.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건강한 구강으로 상쾌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